다음 날의 시작은 전날 밤이라는 말이 생각난다. 그 말이 어느 정도 맞는 말이라면 나는 매일을 불안으로 시작하고 있는 게 된다. 포기할 수 없는 감정들, 놓기 싫은 생각들을 접고 잠에 들어야 한다는 게 싫다. 눈을 뜨는 순간 또다시 일과가 굴러가겠구나. 그 일과를 어떻게든 살아내야 하는구나. 스스로가 한심해짐과 동시에 사는 것 참 지겨우면서도 어렵다고 되뇌게 된다. 매일이 비슷한 모습이란 건 안도를 주면서도 지겹다. 그리고 내가 살아왔던 매일이 또 살아갈 매일이 각각 다르다는 건 신기하고 어렵다. 누구든 그렇겠지만 지겨운 것도 어려운 것도 싫다. 안정감을 느끼기엔 내가 너무 비관적이고 그러니 자연스럽게 매 순간 신기하다며 즐거워할 에너지도 없다. 기쁨보다 피곤함이 더 크다. 더 나은 일을 찾아도 이전에는 나를 힘들게 하지 않았던 것들이 나의 발목을 붙잡고 이미 경험해본 것들이 많아질수록 결국 내가 어쩔 수 있는 선택의 폭이 줄어듦을 느낀다. 산다는 건 단순한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는 복잡한 문제가 된다. 단조롭게 사는 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도 그 모습이 스스로 마음에 드는지는 잘 모르겠다. 회사와 집을 오가며 사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 집에서 밥 먹고 책 읽으며 사는 것도 단순하니까. 어떤 게 몸이 편한지는 알고 있지만 어떤 모습이 더 나다운 건지 만족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다. 인생의 선택은 있어도 그 후의 일은 조율이 불가능하다는 옵션이 항상 따라붙는다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삶에 있어서의 선택이 정말 자유롭고 무한한지 반문하게 된다. 내 삶을 통제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빠졌던 때가 있었고 주변 사람들과 의학의 도움으로 어느 정도 탄성을 회복했다. 나는 한 작가가 끊임없이 여행을 떠나는 이유가 자신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을 때 작가와 악수를 나눈 기분이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지만 작가와 내적으로 많이 친밀해져서 세상엔 이런 사람도 있어 라고 조금 더 누군가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항상 이해받기를 바란다. 그래서일까? 누군가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조금 안도하게 된다. 여행 이야기는 별로 없으면서 여행에 대해 썼다는 게 흥미로웠다. 여행기를 좋아하면서도 읽어볼까 하면서도 손이 가지 않았던 이유는 그 글을 읽고 있는 내가 불쌍하게 여겨졌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에서 나고 자란 이 못난이 자본주의 인간은 누군가가 여행을 했고 그걸 글로 썼고 그게 책으로 나올 만큼 상품성이 있었고 내가 사서 읽음으로 그 사람이 돈을 번다는 게 얄미웠던 것이다. 나도 여행 가고 싶고 글 쓰는 거 좋아해. 그러나 돈은 못 벌지. 그게 내가 여행기를 잘 읽지 않았던 이유다. 남 좋은 거 싫다는 그 못된 심보. 겉으로 내세운 이유는 누군가의 성공기가 더 이상 즐겁게 읽히지 않아서라는 거였다. 나는 계속 넘어지는 인간이라 어쩌다 넘어졌고 어떻게 아팠으며 어떤 노력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었는지가 궁금하다. 하지만 보통의 여행기에는 난관을 겪게 되었을 때 긍정적으로 잘 하다 보니 어떻게 해결이 되었다는 시기였다. 내가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책은 별로 없었다. 그래서 자본주의적 로망만 불어넣어주는 즐겁고 행복한 여행기는 내 마음을 더 차갑게 만들었다. 그런데 여행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현재를 살기 위한 방법이 여행이며 삶의 탄성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여행이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못된 마음도 차가운 시선도 들지 않았다. 성실하게 스스로를 내놓는 사람에게는 모질 수 없다. 책을 읽으며 내내 그랬던 것 같다. 아마 작가는 먼저 자신의 인생을 가득 채운 것들을 둘러봤을 것이다. 그건 소설과 여행이었고 하나는 직업이라 쳐도 다른 하나의 이유는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다. 많은 사람들의 의견과 생각을 종합하고 자신의 경험을 되살려보고 그러다 어느 순간 알게 되었을 것이다. 자신은 스스로도 어쩌지 못할 만큼 여행을 사랑하며 여행의 순간에 비로소 현재를 살아가고 있다고 느낀다는 것을.
그것만큼 중독성 강한 게 또 있을까? 짧은 순간 많은 감정이나 감각이 느껴지면 그 순간을 만끽하고 있다는 만족감이 들 수 있다. 만감이 교차하는 순간은 기억에 오래 남기 마련이고 대부분 인상적이다. 그런 순간이 많으면 인생을 매우 알차게 보내고 있다고 착각하게 된다. 빈틈을 허용하지 않고 효율을 중시하는 사회니까. 그런데 작가는 말한다. 여행은 일상의 때가 묻은 것들로부터 멀어지는 거라고. 익숙하지만 해야 할 일이 가득 쌓인 것들에게서 도망치는 거라고 했다. 도망칠 수 있다는 건 엄청난 쾌감을 동반한다. 움직일 수 없이 딱 맞춰진 퍼즐 조각인 줄 알았는데 주변과 상관없이 나 혼자서도 하나의 그림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해방감을 준다. 예전엔 그게 버려지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젠 도망에도 용기가 필요하다는 걸 안다. 때때로 정말 원하던 변화는 포기와 도망에서 비롯되기도 한다는 것. 그 이상한 인과가 나를 자꾸 책 속으로 잡아 끌었다. 그리고 결국은 묻게 되었다. 태어났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 말고 네 스스로의 삶을 살아내는 순간은 언제냐고. 생각의 고리는 그 지점에서 끊겼다. 대답할 수 없었고 떠오르는 것도 없어서 더 나아갈 수 없었다. 어느 순간 세상을 보는 시선이 변했고 이전의 기억은 희미해지거나 기억의 저편으로 넘어갔다. 그러고 보면 현재로 주어진 시간을 살 수 있는 기회도 무한한 것은 아닐지 모르겠다. 미래에 저당 잡히고 과거를 잊은 채 사는 사람에게 진심을 다해 즐길 수 있는 현재라는 건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언제, 무엇을 할 때 지금을 살고 있다고 느끼는가? 다시 나의 삶을 사랑할 수 있는 순간이 올 수 있을까?